내 정원에 잡초가 무성하면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꽃밭이 아니고 풀밭이구만. 아니, 잡초 관리도 못하면서 무슨 정원을 가꾼다고? 애써 정원을 가꾸고 있는데 잡초 때문에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정말 섭섭하겠죠. 아이들을 돌보고 개인 업무 처리도 하면서 정원을 가꾸는 일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바쁜 와중에 없는 시간을 내서 풀을 뽑습니다. 그런데요, 풀은 뽑아도 뽑아도 무섭게 다시 올라옵니다. 평생 농사를 지어오신 저희 어머니께서 그러셨습니다. 풀 뽑고 가다가 뒤돌아보면은 이 오살놈의 풀은 따라오면서 자란다는 게 그냥. 안녕하세요. 소라이 정원입니다. 저는 시골에 집을 지어서 집터가 넓은 편입니다. 그래서 정원도 넓습니다. 이렇게 넓은 정원을 관리하다 보면 관리가 안 되는 구역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이런 구역을 그냥 방치하면 어느새 온통 잡초로 뒤덮이게 됩니다. 정원에 이런 곳이 있으면 옥의 티처럼 보기가 싫죠. 풀이 무성하게 자라서 보기는 싫은데 관리할 여력은 남아있지 않고,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바로 지피식물로 해결하면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효과적으로 정원 관리를 하는데 도움을 줄 지피식물들을 소개해드리고요. 더불어서 한 가지 팁을 더 소개해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떤 식물들을 지피식물이라고 하는 걸까요? 지피식물이라고 소개되는 식물들의 특징을 보면 보통 이렇습니다. 지면을 얇게 덮으며 퍼져나가고 밀집이 되어 그 틈새에서 다른 식물들이 자라기 힘듭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런 특성을 가진 지피식물 4가지를 소개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식물들은 지면을 덮어서 잡초가 못 자라게 할 뿐만 아니라 예쁜 꽃도 피워줍니다. 2배의 만족을 주는 식물들을 지금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식물은 지피식물의 거의 대표격인 식물인데요. 백리향입니다. 백리향은 향기가 백리를 간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백리.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요. 우리 조상님들은 과장이 조금 심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근처에만 가도 그 줄기하고 이파리에서 향기가 솔솔 납니다. 초봄이면 이렇게 예쁜 연핑크색 꽃도 핍니다. 백리향의 영어 이름은 타임인데요. 스테이크를 만들 때 향신료로 이 타임을 많이 사용합니다. 저도 직접 스테이크를 만들어 먹을 때 이 백리향을 사용하는데요. 저희 집에서 자라고 있는 백리향과 그리고 또 한 가지 로즈마리를 넣어서 스테이크를 만들면 스테이크의 풍미를 더해줍니다. 저는 생활은 좋은 점이 참 많은데요. 이렇게 신선한 식재료를 즉석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전원 생활의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식물은 솔잎대극입니다. 잎이 솔잎처럼 가늘고 이른 봄 노란색 꽃을 피웁니다. 작고 귀여운 노란색 꽃의 솔잎대극은 여성분들이 많이 좋아하는 꽃입니다. 번식률이 좋아서 한 송이만 심어 놓아도 1, 2년 새에 이렇게 번식을 합니다. 그런데 또 너무 번진다 싶으면 뽑아내면 됩니다. 솔잎대극은 이렇게 잘 뽑혀서 번식이 왕성하다고 해도 관리하기가 쉽습니다.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땅속 줄기로 번식하는 꽃범의 꼬리, 스피아민트 같은 식물들은 컨트롤하기가 좀 까다로운데요. 이에 비해 솔잎대극은 관리하기가 쉽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세 번째 식물은 구름국화입니다. 저희 집에 심어놓은 식물은 아닌데요. 지피식물을 검색하다가 발견한 식물입니다. 저희 집 화단에는 현무암을 많이 심어 놓았는데요. 현무암 사이에 구름국화가 피어 있으면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구름국화는 노지에서 월동이 잘 되는 반면 무더운 여름을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더위를 싫어하는 식물은 2가지 방법으로 관리를 해주면 좋은데요. 첫 번째는 식물을 심어줄 때 배수에 신경을 많이 써주는 겁니다. 되도록 정원에서 지대가 높은 곳에 심어주고 또 흙 자체가 배수가 잘 안 된다 싶으면 이런 마사토를 기존 흙에 섞어준 다음에 식물을 심어주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솎아주기입니다. 보시는 꽃은 춘절국화인데요. 파스텔톤 꽃이 참 예쁘죠. 이 춘절국화도 여름을 무척 힘들어합니다.
무더운 여름 빽빽하게 자라서 바람도 통하지 않으면 줄기가 물러서 결국 죽게 되는데요. 그래서 바람이 잘 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솎아주기를 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잘라낸 가지는 상토에 꽂아주면 여러 개의 새로운 춘절국화를 얻게 됩니다. 이렇게 여름철 관리만 잘해주면 구름국화가 잡초도 막아주고 예쁜 꽃도 피우면서 자기 역할을 톡톡히 해줄 겁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식물은 황금새덤입니다. 여러분 돌나물 잘 아시죠? 어렸을 때 할머니께서 이맘때쯤이면 돌나물 무침을 많이 해주셨었는데요. 우리나라의 돌나물과 비교했을 때 이 황금새덤은 미니 돌나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황금새덤을 저희 집에서는 여기 벽돌길 가장자리에 심어 놓았는데요. 매년 이렇게 길 가장자리에서 빽빽하게 자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고벽돌과 새덤이 서로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새덤은 고벽돌을, 고벽돌은 새덤을 더 돋보이게 해주는 것 같아서 보기에 좋습니다. 또 이런 작은 화분에 담아 놓으면 앙증맞고 참 귀엽습니다. 지피식물을 심어서 관리하는 방법 외에 또 한 가지 간단하게 관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멀칭을 해주는 방법입니다. 관리가 안 되는 화단에 바로는 아니지만 조만간 여러 가지 식물을 심을 예정인데 그 사이에 지피식물을 심기는 좀 그렇다고 풀이 자라는 거는 못 보겠다 하시면 이런 바크와 같은 멀칭제를 깔아주면 좋습니다. 지표면에 두껍게 멀칭제를 깔아주면 멀칭제 밑에서 자라던 잡초는 햇볕을 못 봐서 죽게 되고 또 멀칭제 위에 잡초 씨앗이 떨어진 경우 뿌리를 땅속 깊은 곳까지 내리지 못해서 잡초가 쉽게 뽑힙니다. 지난번 음지식물에 이어 오늘은 지피식물에 대해 다루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정원을 가꾸시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는데요. 오늘 이 영상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